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2021년 올해 처음으로 보는 뉴파인 에디션 특별반의 모의고사 1회차 수학 1 시험에 대해서 해설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최다 오답이 나온 탑 10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공교롭게도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이제 서술형 뒤에 있는 4문제와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에 있는 6문항에 대해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14번부터 진행을 해서 끝번호 23번까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14번 문제, 주어진 함수식 fx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x의 5제곱까지고요. 그 다음 1 플러스 x의 x제곱에 플러스 이번엔 x의 11제곱까지 가네요. 그랬을 때 얘를 바탕으로 하여 f 함수값 6제곱근 4의 함수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준비학습으로 이 공식에 대한 기준을 좀 잡으시려면요,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거꾸로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잠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이쪽에다가 쓸까요? 자, 우리가 공식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실 게 뭐냐면 x의 n제곱에 마이너스 y의 n제곱 구조에 대한 인수분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얘는요, x-1에 x-y에 대하여, 자, x에 대한 너와 너 최고차항끼리 만나서 x의 n제곱 돼야 되기 때문에 n-1의 구조가 되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부터 어떤 구조냐면 x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x에 대한 n-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값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 굳이 쓸게요. 1제곱. 마찬가지 x는 n-3이 될 거고요. y는 하나가 늘어서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진행하다가 반대편 내시면 마찬가지, 얘 최고차항 y에 대한 최고차항이 만나서 y의 n제곱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거꾸로 줄고 하다 보면 대칭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언젠간 x는 제곱이 될 거고요. y의 형태는 n-3이 될 거고요. 플러스 x는 하나씩 줄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곱, 그 다음은 x가 하나가 올 거고요. y는 늘어가는 거니까 n-2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x는 사라지고요. y는 n-1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형태 공식 구조를 이해를 좀 하셔야겠지만,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먼저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5제곱에 관련된 거 하나 써볼게요. 5제곱은요, 얘는 x-y에 대하여, 자, x는 4개를 만들어야 최고차항이 5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x는 하나 줄고요, y가 하나가 탄생하고요. x 하나 줄고요, y가 하나가 늘고요. x 하나 줄고요, y가 하나가 다시 늘고요. x는 줄어서 사라지고요, y가 4제곱까지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인수분해 구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덩달아서 하나 더 정리를 할게요. 자, x에 대한 5제곱에 플러스 y에 대한 5제곱 어차피 쓴 김에 한번 가봅시다. 자, 얘는 플러스 구조일 때는요, 위에 공식 정리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형태가 똑같습니다. 단지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똑같습니다만 x에 4개, 그 다음 x가 하나 줄고 y가 하나 늘고요. x가 줄고요, y가 늘고요. 그 다음에 x가 줄어들고요, y가 하나가 늘고요. x는 사라지고요, y가 4개가 됩니다. 근데 요 안쪽에 오는 놈에 대한 부호가요, 플러스로 구조로 진행될 때는 안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는 구조의 형태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값을 갖고요, 선생님 어차피 정리해드리는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반대로 x에 대한 4제곱에 마이너스 y에 대한 4제곱은 똑같아요, 구조. 얘네 둘. 그러면 얘는 x-y의 구조 똑같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하나 줄어서 3개 플러스 x는 2개, y 하나 플러스 x 하나에 y 2개 플러스 y가 3개로 정리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x에 대한 4제곱에 플러스 y에 대한 4제곱 구조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3개,
거기에다가 x는 2개, y 하나, x 하나에 y 2개, x, y가 3개 이렇게 진행하고 아 선생님께서 플러스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면 마지막 y에 대한 최고차항 연산을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y에 대한 4제곱이 나오는데 얘는 플러스 y 4제곱이거든요. 따라서 안됩니다. 즉 위에 선생님이 써드린 공식과 한 번 더 써드리자면 x에 대한 n제곱에 플러스 y에 대한 n제곱은 x 플러스 y로 스타트 돼서요 얘네 구조가 똑같은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복되는 구조로 진행을 해서 마지막 놈은 너랑 만나서 플러스 구조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요 놈은 n이 그냥 짝이든 홀이든 다 됩니다. 짝, 홀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위의 구조, 즉 합에 대한 구조는 n이 무조건 홀수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아셨죠? 짝수일 때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하나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구조 상관없이 홀은 다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마이너스일 때만 성립하더라 라는 거고 저 앞에 공식은 얘를 응용해서 뭐의 값이냐면 y의 값이 1일 때를 뜻합니다. y의 값이 1일 때 한 번 더 정리해보죠. y의 값이 1인 구조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x에 대한 뭐 할까요? 10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거 볼까요? 그럼 얘는 x의 빼기 1로 스타트 되겠죠? 왜? 1이라는 건 1의 10제곱이랑 동일한 구조니까. 그럼 얘는 x는 9을 만족해야 되고 1 없겠죠 원래는? 그리고 x의 8에 1이 하나 생기는데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고요. x의 플러스 1까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게 이러한 스타일의 구조니까 나는 x-1을 너에게 곱해준다면 너의 차수가 하나 커진 놈에 대한 간단한 구조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분모 분자에다가 동일한 x-1을 줘봅시다. x-1을 주신다면 x-1을 주시면 원래 구조의 식에다가 1 플러스 x 얘는 형태의 이제 순서만 달라진 거죠. 1 플러스 x에 플러스 쭉 해서 x에 대한 11제곱까지 가는데 그러고 났더니 식 정리 자체가 뭐로 됩니까? 아래에 있던 놈은 최고차항 x 6제곱에 마이너스 1 구조고요. 위에 있던 건 x 12제곱에 마이너스 1의 구조고 결국 분자의 형태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6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위에 건 6제곱에 마이너스 1에 6제곱에 플러스 1 구조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공통인 약분 치시고 요 형태가 결국 f에 대한 구조니까 최종적으로 6제곱근 4라는 놈은 x에 대한 즉 6제곱근 4에 대한 6제곱에 대한 플러스 1이더라. 따라서 4 플러스 1에 의해서 우리가 뭐하고자 하는 것은 14번의 답 5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관식이니까 답 5번입니다. 되셨죠? 기본 문제인데 이거 얘기하느라고 한참을 써먹었구만.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5번 갑니다. 자, 15번입니다. 로그 정의 문제네요. 및 절대값 a-3 진수 a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2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로그가 정의되도록 출제율이 엄청나죠? 자, 볼게요. 합시다. 밋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와 진수는 0보다 크다입니다. 당연히 그거 아셔야 되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하나 존재하죠. 뭡니까? 얘는 2차식이 아닌 거죠. 그지? 2차식이 아니야. 왜? 우리는 최고차항 A에 의해서 달라질 거니까 A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결국 우리는 A라는 것이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진수 조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조건.
진수 조건에서 먼저 선생님 아까 얘기 드렸던 A가 0일 때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A가 0일 때 첫 번째입니다. A가 0은 갖다 대입해 보시면 아시죠? 로그 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3이고요. 0 집어넣으시면 2네요. 따라서 너는 정의 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0인 것도 답 중에 하나 포함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A가 0이 아닐 때 볼게요.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라는 건 진수 조건에 의한 놈 있죠? 진수 조건에 의한 진수 조건, 즉 a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라는 놈을 우리는 뭐로 보죠? A가 0이 아니라면 이 놈을 fx라는 어떤 함수 입장으로 봤을 때 항상 0보다 커야 된답니다. 따라서 조건이 뭐예요? 항상 0보다 크려면 A라는 전제, 즉 최고차항은 양수이면서 동시에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구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이 0보다 작아서 붕 떠 있도록 만드십시오 라는 구조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구조, 결과물입니다. 0과 8에 대해서 작습니다. 안쪽이네요. 0, 8에 대하여 안쪽 구조이면서 동시에 A는 0보다 큽니다. 요 구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 얘도 체크하시면 빵꾸 뚫리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3단계로 해서 뭐까지 써야 돼? 어디? 그치, 밑조건까지 쓰셔야 되죠. 밑조건. 밑조건에 해당되는 절대값 A-3이라고 하는 놈은 0보다 커야 합니다잖아요. 0보다 커야 합니다. 첫 번째 0보다 커야 합니다에 의해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뭘 제외해야 돼? A가 3인 것만 버리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너가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A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절대값이 1이 아니라는 건 안쪽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1의 구조니까요. 너라는 안쪽에 있던 놈이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를 걸러내세요. 1이시면 넘어가서 4라는 놈도 버리시고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넘어가시면 2 되겠네요. 2라는 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 후보 뭡니까? 1, 2, 3, 4, 5, 6, 7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 중에 누구가 안 된대? 누구 안 돼요? 3 네. 3 그리고 4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밑조건은 이미 얘네 정리한 거죠. 그러면 이 얼마? 응? (15번) 네. 할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 3인 거 버리시고 4, 2 버리셔야 되죠? 2 버리고 3 버리고 4 버리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죠? 거기다가 너 0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정수값을 갖더라. 이렇게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입니다. 16번.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부채꼴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건 얘는 뭘 같습니까? 4분 원이라고 하는 원의 4분의 1짜리 90도짜리 부채꼴 이렇게. 그리고 얘 AN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AN에 대한 좌표 나와 있네요. 3에 대한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놈이 되고요. 얘도 똑같은 놈이 되겠죠. 그래서 생략할게요. 그래놓고 우리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요렇게 길이와 요렇게 길이와 그리고 여기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에 대한 요렇게 생겨먹은 요러한 사각형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 구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얘를 이렇게 잘라서 밑변 높이로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내시면 얘는 고정된 넓이죠? 확정된
얘 밑변 높이. 그리고 얘가 변형되는 구조에 대한 높이인데 AN과 BN을 밑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죠? PN? PN이라는 놈과 얘까지의 수선의 길이 얘를 높이로 잡은 놈에 대한 넓이를 생각하자면 결국 얘에서부터 여기 H라고 볼까요? HN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PN, HN을 높이로 잡았을 때 결국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가장 높게 만들려면 얘 활골이라고 이름 붙여주죠? 그러면 어디겠어? 정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겠죠? 즉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부분?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면서 이건 대칭 구조의 형태니까 우리가 아시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자만 보시면 45도에 대한 특수각의 구조가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점 PN이 바로 삼각형 넓이를 뭘로 만드는? 최대값으로 만드는 좌표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놈에 대해서 계산을 하십시오 라고 되겠네요. 그죠? 예. 보이시죠? 여기 넓이다. 자, 얘 넓이는요 밑변 요놈이죠? 선생님 얘를 계속 쓰기 귀찮아서 K라고 치환하고 갈게요. K. 그럼 여기 밑변 길이 K고요. 자, 높이에 해당되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높이? 요놈? 자, 이 높이의 값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 45도라는 걸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죠. 45도. 그럼 얘 이렇게 올리면 이 반지름의 값이 얼마짜리야? K라는 값이죠. 그때 1대 루트니까 루트 2로 나눠준 루트 2분의 K의 값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아래쪽에 존재하는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지금 우리 넓이 타이틀 잡고 갑시다. 넓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각형 OAN, PN, BN 이라고 하는 놈의 넓이는 요 아래쪽에 존재하는 삼각형 있죠? O 삼각형 O, PN, AN 넓이의 2배이다에 의해서 밑변 길이 K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K 곱하기 2분의 1짜리 삼각형을 2개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2분의 K 제곱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잡은 이 놈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얘를 FN이라고 하고 따라서 FN 이젠 정리할게요. FN에 대한 값은 루트 2분의 1에 자 K에 대한 제곱이니까요. 얘는 3에 대한 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제곱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끝났네. 따라서 최종 정리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F3이었나요? 네, F3이었네요. F3이라는 그 값은 루트 2분의 1에 곱하기 3에 대한 4제곱 되겠죠? 3이었으니까 분의 1에 대한 제곱의 구조로서 결국 루트 2분의 넣어 곱해져서 2 되니까요. 얘는 루트 3이죠? 루트 3의 값이더라. 유리화 정리하시면 2분의 루트 6이 답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17번 보죠. 17번. 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에서 하나를 출제를 했는데 17번인데 뭐 많이 어려웠다는. 근데 우리 이번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 전체 범위, 즉 함수를 포함한 지수로그 범위였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늘 강조하는 특히 2학년, 3학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로그 함수 파트는 수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영역이기도 하고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실제로 문과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어 왔던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핵심 영역이 뭐냐면 핵심 부분이 뭐냐면 그래프에서예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꽃 같은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는데요. 17번 한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추리력을 요하는 문제들이죠.
분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 주실 건 뭐냐면 확정된 그래프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부터 먼저 표기를 좀 하고 갑시다. 얘 1이고요. 얘 그래프는 y는 로그 밑이 3짜리인 로그 그래프입니다. 가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죠? 그런 상태에서 얘 x축, 얘 빵, y축.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표시하게 되냐면 형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과 기울기가 1인 놈과 절편들을 n과 마이너스 n으로 갖는 어떤 놈이에요. 선생님 그냥 표시해볼게. 자, 이렇게 45도짜리 하나 잡고요. 그럼 여기가 n, 여기가 n. 마찬가지 y절편 마이너스 n을 갖고요. 45도짜리인 똑같이 교점을 갖는 놈 마이너스 n짜리인 y는 기울기 1짜리인 마이너스 n,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플러스 n의 구조인 어떤 그래프를 가졌을 때 각각의 교점의 x좌표를 너의 x좌표를 an, 너의 x좌표를 bn이라고 잡는답니다. 이렇게 잡았어. 자, 출발 가봅시다. 별거 없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기억은 B3이네요. B3, 3에 대해서 참고지수를 논하랍니다. 그러면 n이 3일 때니까 후딱 뭐 그려야 돼? 빨리 그리는 거야. 3일 때 슬쩍 그려봅시다. 저 위에다가 표시하면 이제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고요. 1. 자, n이 3일 때라는 건 저 노란색 그래프에 대한 게 좌표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3 지날 때니까 이렇게 체크합시다. 3. 그 다음에 3 지날 때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지날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지나겠죠? 그래서 되셨습니까? n이 3일 때의 자, bn의 값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여기. 얘가 바로 bn입니다. bn. 일단 3보다 작은 건 확정이래요. 얘는 확정. 그렇다면 우리는 2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라는 놈이 얘가 무슨 2라면 2가 요 사이에 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2가 여기에 올지 2가 이쪽에 올지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건 각각의 함수값들의 대소 판별을 해봤을 때 로그 그래프에 대한 이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요 그래프, 직선 그래프에서의 2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하십시오.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 함수식 자체가 y는 로그 3의 x였잖아요. 그리고 이놈에 대한 함수식은 y는 길기 마이너스 x의 플러스 이제 n이 3이 된 거니까 요 그래프였죠. 각각 한번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읍시다.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1 되겠네요. 1. 그죠? 1. 얘가 1인지 얘가 1인지 몰라요 아직. 그래 놓고요.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기로 했어요? 2 집어넣기로 했죠? 2. 그러면 로그 3의 2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1은 로그 3의 3짜리 아닙니까? 따라서 요놈이 더 크겠네요. 즉 직선의 값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직선 값이 더 큰 곳이 어디야? 여기겠네요. 따라서 2는 여기에 확정, bn 여기, 따라서 3은 여기, 따라서 기억 성립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기 드렸던 그래프 분석이에요. 그래프 분석. 자, 다음 뭐 합답형 문제, 기억인 디귿 옳은 것 구하십시오는 당연히 뒤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구조니까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보시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이랑 3분의 1에 대한 n 제곱 구조랑을 보랍니다. 자, 해봅시다. 그래프를 아랫부분을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왜냐하면 n 플러스 1, 즉 a 애들에 대한 교점은 어차피 이쪽에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n 플러스 1은 얘가 이렇게 한 칸 더 내려갔을 때 거예요. 그죠? 그 한 칸이라는 값은 얘와 길이가 거의 동일하게 이제 뻗어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을 더 내려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아래쪽 좀 크게 그려서 이렇게 잡아서 자, 1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좀 빼볼게요. 여기 1차 1. 자, 먼저 n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면 n은 이렇게 가겠죠? 너무 작게 그렸다. n. 그죠? 그랬을 때 너를 이제 얼마가 돼? 얘가 an이죠? an. 그 다음에 한 칸 내리는데 이만큼만큼을 더 내리는 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n의 구조니까요. 얘는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고 점근선의 구조로서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n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45도 마찬가지 여기 n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교점에 대한 x 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a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겠죠. a n 플러스 1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 3분의 1의 n제곱인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3분의 1의 n제곱은 얘랑 관련성이 있죠? 요 그래프가 y는 로그가 밑이 3짜리 x의 형태고요. a n 플러스 1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x의 값이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것에 대한 y값 비교를 할 건데요. 다시 말해서 너의 x의 값이 3분의 1에 대한 n제곱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x에 대한 값이 3분의 1에 대한 n제곱일 때 y의 값은 3분의 1의 n제곱 집어넣으시면 3분의 1에 대한 n제곱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내려가고 3에 대한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1 돼서 마이너스 n 되겠네요. 이놈은 y의 값이 뭐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n에 대한 x의 값이다.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n에 대한 그래프, 로그 그래프의 x 좌표가 바로 3분의 1의 n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 3분의 1의 n제곱은 a의 n 플러스 1보다 큽니다. 따라서 땡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네, 디귿 볼게요. 지워도 되죠? 요만큼만 지울게요. 자, 다음 디귿 봅시다. 자, 이번에 디귿 문제는요.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과 3에 대한 a의 n의 마이너스 b의 n을 비교했을 때 크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교점관계 문제는 대부분 bn을 너와 너에 줬을 때 같은 y의 값을 갖고 an을 너라는 놈과 너라는 놈에 줬을 때 동일한 y의 값을 갖는다를 이용해서 저 위에 거에다가 먼저 an부터 대입할게요. 로그에다가 an 대입하시면 로그 3에 대한 an은 누굽니까? an은 밑에 식이죠? 따라서 an의 마이너스 n이라는 놈과 동일한 함수 값을 가지며 bn이라는 놈은 3의 bn은 마이너스 bn의 플러스 n이라는 놈 여기죠? 얘는 로그에다가 대입했을 때와 얘인 요놈에다가 대입했을 때 y값이 동일합니다. 를 갖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너나 너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n 구조 보면 뻔하지 뭐. 얘는 우린 더해볼게를 생각을 하신다면 로그 미시 같은 놈들끼리의 합이면 지수끼리의 곱이다에 의해서 an 곱하기 bn을 가질 거고요. 그 값은 an의 마이너스 bn을 가질 거고요. 여기 봤더니 an 마이너스 bn이라는 게 여기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양변에다가 밑 3이라는 놈을 줘버리면 3을 줘버리면 좌변에 있던 놈이 로그 밑변 공식의 마지막 거 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따라서 너에 대한 값은 너는 뭐와 동일하다? an 곱하기 bn과 동일하니 결국 우리 이 문제는요 bn분의 an 나눈 것과 an과 bn에 대한 대소판별을 하십시오. 그죠? 자, 그런데 대소판별을 하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요 어차피 an에 대한 곱의 구조인데 an은 어때요? an은 양수예요. 그죠? 양수니까 대소판별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날리시면 되고 bn분의 1과 bn에 대한 비교인데 bn은 어떤 놈입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n은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럼 1보다 큰 놈에 대한 값과 그 놈에 대한 역수 구조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변의 값이 더 큽니다. 디귿 땡 됩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기억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갑시다.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자, 얘는 중요한 얘기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나 써놓읍시다. 문제 자체에 fx는 로그 x의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더라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얘부터 해석하고 갑시다. 얘. 자, 우리 어떤 값에 대한 가우스를 씌운 건, 자, 얘부터 해석 좀 하고 가자. 자, 얘는 뭘 뜻합니까? 로그 x의 뭘 뜻해? 정수 부분을 뜻하죠. 정수 부분을 뜻한다. 그럼 다시 얘는 얘의 정수 부분인데 이 앞에 있던 놈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을 빼면 결국 따라서 fx가 의미하는 바는 너는 결국 뭘 뜻해? 로그 x의 뭐다? 소수 부분을 뜻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이지 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f 파이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요 3.14에다가 3.14 뭐뭐뭐에다가 정수 부분을 뺀 놈이요. 그럼 뭐 쓰기 좀 애매하지만 3.14 뭐뭐뭐뭐뭐뭐 라는 누구? 파이에다가 정수 부분이 3을 뺀 놈이요. 또는 f 1.5는 얼마예요? 네, 0.5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지우고 문제 가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조건 보시면요. 로그 a에 대한 마이너스 fa다. 그놈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자, 보세요. 뭐 어려워요? 자, fa라는 것이 뭘 뜻한다고요? 로그 a의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네요.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의 소수 부분을 날리면 결국 뜻하는 바가 뭡니까? 너 3이라는 얘기는 결국 너는 로그 a의 뭐다? 정수 부분이다. 이라고. 자, 알아둡시다. 우리 정수 부분을 표현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로그 a의 정수 부분은요 3이에요. 3.xx 이런 거 쓰지 말자. 알았어? 그게 아니라 자꾸 수식으로 좀 쓰실 줄 알아야 돼. 정수 부분이 3입니다는 결국 너는 3도 정수 부분이 3인 놈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요. 로그 a라는 놈은 3.9999니까 4보다 작습니다. 이게 바로 정수 표현법이죠. 정수가 3입니다 라는 놈의 표현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조건. 그 다음 나조건은요. 나조건은 fa의 세제곱 플러스 f 뭐식이고 루트 a는 1 이렇게 되죠? 자, 얘 한번 볼게요. 요놈은 얘는 아까 소수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결국 로그 a의 세제곱이라는 놈 이것의 소수 부분이랑 의 뺄게. 자, 소수 부분과 더하기 로그 루트 a라는 놈의 소수 부분에 대한 합이 1이더라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그 함정이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출제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놓게. 진짜 잘 나와.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소수 부분과 어떤 놈의 또 다른 놈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주세요. 자, 얘는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풀이를 소수끼리가 합이 1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3이랑 더하기 1.3이랑
그리고 뭐 5.7이랑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돼? 그럼 얘는 0.3과 0.7에 대한 합은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푸는 방식은 소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신들에 대한 합이 얼마더라? 정수더라. 이걸로 풀어요. 오케이? 소수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합이 뭐더라? 정수입니다. 라고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풀이는? 그런데 여기에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잘 알아두세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봐봐. 그들의 합이 정수가 되는 건 정수 더하기 정수일 때도 돼요. 그들 자체가 정수고 정수면 그들의 합 또한 정수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정수라는 건 너라는 놈의 소수 부분은 0이고요. 너라는 놈의 소수 부분도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면 합이 정수라고 풀어 제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너의 소수와 너의 소수는 합이 1이 아니라 합은 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문제 조건상에서 얘를 배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답에서 제외시켜야 돼. 그래서 푸시면서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다행히도 이 문제는 그런 건 없어요. 풀어보시면.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한번 가봅시다. 풀어볼게요. 자, 각각에 대한 소수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그들의 합을 정리합니다. 그들의 합 정리하시면 내려서 3 로그 A에 플러스 얘 2분의 1이죠? 2분의 1 로그 A라는 그 값은 2분의 6이니까 7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 A를 뜻하고요. 그 값이 뭐더라? 정수입니다. 그 값이 정수입니다. 됐니? 근데 이게 무슨 정수니? 우리 앞에서 구해놨잖아. 얘 양변에 얼마씩? 2분의 7씩 줍시다. 2분의 7, 1, 3, 21. 그리고 2분의 7의 로그 A의 형태. 이 얼마야?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정수가 되는 애들을 골라봤더니 얘는 10.1이네요. 11 또는 12, 13 이렇게 세 놈이 존재하고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너가 이렇게니까 로그 A라는 값은 위에다가 좀 쓸까요? 로그 A라는 값은 얼마예요? 7분의 22, 7분의 11, 2 곱하기 11, 7분의 2 곱하기 12, 7분의 2 곱하기 13이 되네요.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자, 얘와 얘라는 게 스스로가 정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비록 그들을 더한 놈은 정수가 될 수 있으나 그들의 소수들의 합은 1이 아니어야 되겠네요. 얘네가 정수면 그쵸? 소수들의 합은 0이 되지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애들에 대한 값을 정리를 해보시면 그 하나도 정수가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괜찮았던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 얘네 걸러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소수 더하기 소수가 1이 된다는 그들의 합이 정수이다. 단 그들 스스로가 정수와 정수 되는 것은 제외시켜야 한다. 알아두시고요. 결국 A라는 값은 얼마예요? 10에 대한 너와 너잖아요. 그죠? 너와 너 이렇게 돼요. 3개. 근데 그들에 대한 문제에서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의 세모제곱 곱하기 10의 네모제곱 곱하기 10의 땡글땡글 제곱은 그들의 합은 곱이죠. 그들의 곱은 10에 대한 니들의 총합이더라. 그러니까 7분의 얼마야? 22에 플러스 24에 플러스 26짜리가 될 거고요. 그놈에다가 뭘 시키려고 그랬냐면 뭐 시키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네. 어디 갔어? 네. 그랬을 때 얘를 대문자 A라고 한대요. large A. 그랬을 때 그 large A에다가 로그를 추가하십시오라고 한 거니까 로그를 주세요. 그럼 너와 너는 자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되겠네요. 따라서 어디 갔습니까? 7 곱하기 너를 하라고 한 거니까 7 날라가면 결국에 답은 니들에 대한 합. 따라서 60, 72 되겠네요. 72.
되셨죠? 문제 하나는 한 바닥씩 풀고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19번이네요. 19번. 아우, 19번 너무 좋은 문제예요. 진아 선생님이 좋은 문제 많이 뽑으셨네요. 그죠? 공부 많이 하세요. 오답 정리 철저하게 합시다. 오답 정리. 수학은 푸는 것보다 풀고 나서 틀린 거에 대한 오답 정리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19번입니다. 더워. 자, 19번. 첫 번째 조건은요. fx는 그래프의 일부가 주어져 있네요. 2에 1-x 더나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꽤나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예비 고2 친구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는 있겠지만 잘 알아둡시다.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니까요. x 더하기 1는 fx에 더하기 1이더라. 자, 그리고 저 위에 조건 안 써놨네요. 너는 0부터 1 직전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그래프부터 완성을 하고 가시죠. 그래프부터 완성. 잠깐 스케치 할게요. 뾰롱뾰롱. 자, 0과 1 사이만 볼게요. 0과 1 사이. 자, 이 그래프는 조각만 볼게요. 0, 1. 자, 0 갖다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2죠. 그리고 0일 때는 색칠. 그리고 1 갖다 집어넣으시면요. 2의 빵제곱이니까 1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거 아시겠지만 2의 마이너스 x니까 2분의 1의 x제곱. 즉, 감소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 조각을 갖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러한 한 조각.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놈이죠. 그지? 그런데 이러한 한 조각에 대한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조각을 얘에 의해서 더 파생시켜서 그려봐 라는 뜻인데 얘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fx만 남겨놓고 넘겨버려봐. 그러면 fx에 더하기 1에 빼기 1이거든요. 그러면 얘 잠깐 스킵 시켜놓고 얘에 대한 분석 잠깐 해볼까요? 얘에 대한 분석. 얘는요. 야, y는 fx라는 그 그래프를 말이야.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x축으로 평행 이동하래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으로 얼만큼이에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 이해됨?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즉 x 빼기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너가 된대. 근데 평행 이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너래. 말뜻 이해되나? 평행 이동시켰음에도 너를 평행 이동시켰음에도 그건 자기 지신과 똑같아요. 그럼 뭐 하냐면 스탬프 찍듯이 얘를 계속 이어 붙여나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자면 결국에 얘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미안해, 4일 때, 어디까지 그려야 되지? 5일 때,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실제로 요 밑에만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겠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얘도 1, 2, 3, 4, 5, 뭐 필요하면 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우리 그래프를 볼게요. 우리 그래프는 너는 일단 확정. 2에서부터 색칠, 곡선, 빵꾸라는 놈을. 자, 보세요. 제가 문제 이해해볼게. 여기 필요하죠. 문제 이해해보시면 너가 fx인데 너를 말이야 왼쪽으로 한 칸에 밑으로 한 칸 이동시켜도 그것도 우리는 fx라고 할게.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도 너를 fx라고 할게. 그럼 얘네를 봐봐. 이렇게 다 있으면 너를 전부 다 한 칸 이동시키면 어차피 똑같은 놈이야.
니까 반복시켜. 이런 얘기네요. 그죠? 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해됨? 요렇게가 영원히 반복되세요. 얘 마찬가지. 색칠, 쏘로로 빵꾸. 색칠, 쏘로로 빵꾸. 색칠, 쏘로로 빵꾸.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답니다. 되셨습니까? 얘도 뭐, 오, 체크해봅시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노란 놈의 그래프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건데요.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뭘 물어봤냐면,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네. 뭐라 했냐면, 여러분, fx는, 빼기 ax는 0이라는 다음 주어진 방정식에 뭐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서로 다른 4개를 가져요 라고 했고요.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당연히 더더욱 아실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엄청 강조하시겠지만 결국 방정식의 실근은요. 방정식의 실근은 얘 이항시킨 fx는 ax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프, 노란 놈 y는 fx라는 그래프랑 선생님이 이제 그릴 y는 ax라는 그래프 이 두 그래프의 뭐와 같더라? 교점 개수와 똑같더라. 그럼 결국 교점 개수를 몇 개로 가지세요? 4개를 갖도록 하세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 그쵸? 원점을 지나는 자 여기는 빵꾸 뚫려 있으니까 교점이 아니에요. 얘가 돌면서 교점이 4개 되는 그 순간에 대한 뭐라고요? 기울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최대값부터 구해봅시다. 최대값 막 세워가지고요. 교점이 4개.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갈게요. 교점 하나 얘 2개.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 둘, 3개. 조금 더 가면 하나, 둘, 셋, 4개. 오케이 바리. 이렇게 그려지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당연히 살짝 더 내려와도 4개긴 할 거예요. 그죠? 왜? 다음번 색칠된 놈을 만나기 전까지는 4개겠지만 우리 최대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는 3칸에 5칸짜리네요. 그죠? 따라서 최대 기울기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회원님, 최대 기울기 3분의 5. 최대 기울기.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갑시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가시면 되죠? 눕고 누우면서 교점이 얘는 뭐 몇 개 없을 거고 몇 개 없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교점 하나 내려갑니다. 2개 내려갑니다. 3개 더 내려갑니다. 4개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잠시 동안 그죠? 잠시 동안 또 4개겠지만 우린 최소값이니까 얘 구조고요. 얘 기울기는 자 왼쪽으로 아래로 왼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셋, 넷. 원래 얘 내가 아까 잘못 썼나? 마이너스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5 되죠? 왼쪽으로 5개, 아래로 3개 가네요. 따라서 요놈의 최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바로 너의 값이 최소 기울기더라. 이렇게 되네요. 결국 구하라고 한 것은 최소 기울기와 최대 기울기의 합 구조네요. 즉 여기 괜히 뻥 찍었네. 3분의 5 최대 기울기 플러스 최소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3 그들에 대한 맞아요? 합? 네, 합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얘는 15분의 25의 마이너스 9 되겠네요. 따라서 15분의 얼마고 16 되겠습니다. 구하라고 한 것은 그 둘에 대한 합 물어봤나요? 합? 됐죠? 네. 그래서 그 둘에 대한 합이면 얼마야? 31 되나요? 31? 그래, 없네. 뭐 잘못했나? 하나, 둘, 셋. 뿅뿅뿅뿅 스사사사라빠 하나, 둘, 셋, 4개. 맞잖아? 응? 뭐고? 서로 소고 소리 잠깐 보자. 실근 개수가 4개 하나 둘 셋 4개 맞는데? 최대값 제일 맞는데? 3분의 하나 둘 셋 넷 5 맞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자 여기서
얘 둘 다, 왜 기울기를 왜 마이너스라고 했지? 미안. 5분의 3이죠? 5분의 3. 네, sorry. 플러스. 미쳤나? 미안해. 플러스. 그지? 5분의 3. 따라서 둘에 대한 합이니까, 얘 플러스. 그러면, 얘 얼마? 34 되나요? 34? 그죠? 따라서 그들에 대한 분모문제의 합은 49 되겠습니다. 49. 답은 5번이요. sorry. 미안합니다. 왜 기울기가 음수? 됐어요? 지워도 되죠? 오, 드디어 객관식 끝.